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파고다에서 기초 토익을 맡고 있는 최한을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요. 제일 먼저 어떤 학생들이 기초 토익을 들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토익 시험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토익 시험을 처음 보게 되면은 토익 시험만의 특성 때문에 조금 당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토익을 듣게 되신다면은 시험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철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문법 용어가 이제 약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포기한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보는 관계 대명사라든지 부사절 접속사라든지 이런 용어를 저희 기초 토익에서는 조금 더 쉽게 잡을 거기 때문에 아마 문법 용어가 어려우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기초 토익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세 번째 토익 시험을 보셨는데 만약에 점수가 500점 이하인 학생들, 흔히 우리가 장난식으로 신발 사이즈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점수 보장반에 올라가시기 전에 기초 토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단단하게 이제 잡으신 다음에 올라가셔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샘플 문제를 통해서 잠깐 기초 토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잠깐 한 번만 좀 풀어보실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저희는 이제 동사의 수일치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하고 갈게요. 영어에서 흔히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본 단수, 복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손가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1, 사람일 때는 한 명이 되겠죠. 복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2 혹은 2명 이상일 때는 우리가 복수라고 하는데 이 단수, 복수를 영어에서 결정하는 게 알파벳 S예요. 근데 이 S 같은 경우가 지금 명사일 때하고 동사일 때하고 붙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개 이상 복수에 S가 붙게 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단수에 이렇게 S가 붙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성을 그대로 이용해서 S 주고받기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S 주고받기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만약에 명사에 S가 붙어 있는 경우에 우리는 동사에 S를 붙이지 않을 거고 거꾸로 명사에 S가 붙지 않은 경우는 동사에 S를 붙여서 문제를 풀 건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예외 경우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유명사 같이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대문자로 표시하는 명사 같은 경우에도 S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존스라는 사람 이름에도 S가 붙을 거고 회사명에도 분명히 S가 붙을 거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동사에 S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 예외 경우를 보시는 방법은 대문자가 있냐 없냐를 먼저 봐주시면 되겠죠. 예시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온 ABC Chemicals 같은 경우도 지금 대문자 처리가 되어 있고 명사에 S가 붙어 있어요. 이래서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빼는 게 아니라 여전히 S가 붙어 있어도 동사에 S를 붙여주시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수일치 문제에서는 크게 틀리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사의 수일치인데요. 기본적으로 대명사를 보기 전에 크게 1, 2, 3 인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나로 삼으시면 편해요. 1인칭 같은 경우에는 나를 기준으로 내가 들어가 있으면 1인칭, 나, 그리고 우리가 해당되겠죠. 영어로는 I, we가 되겠네요. 2인칭 같은 경우에는요. 내 앞에 있는 너예요. 너가 들어가 있으면 2인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수일 때는 너, 복수일 때는 너희들이 되겠죠. 근데 영어에서는 똑같이 you로 표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3인칭 같은 경우에는요. 나, 너를 제외한 나머지 인칭을 전부 다 3인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 3인칭 중에서 하나짜리를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부를 거고 동사에 S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 문장의 동사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문장을 살펴보셨을 때 동사가 없다면은 빈칸 자리가 동사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하나 더, 동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명사보다 뒤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new rules를 주어로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여전히 빈칸 자리는 동사로 잡으실 수 있고요. 아까 배웠던 S 주고받기를 그대로 이용하면은 new rules라는 명사에 이미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사에 절대로 S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에서 S가 붙은 선택지를 전부 다 소거하고 넘어갈 건데요. 예를 들어서 B에 붙은 지금 regulates 같은 경우에도 동사에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B 선택지를 소거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C 같은 경우에도 is라는 비동사에 이미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소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소거를 할 거냐면은 보통 우리가 ing나 혹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 취급을 하지 않냐면은 동사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S 주고받기와 동사가 아닌 것들을 확실하게 소거하면 정답은 A 해서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수일치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시제 문제인데요.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강의로 돌아와 볼게요. 다 푸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제와 관련된 설명도 잠깐 한번 드릴게요. 시제는 항상 시제와 어울리는 수식어를 봐주셔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두 가지 형태로밖에 등장할 수 없어요. 시제를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어울리는 수식어를 찾거나 아니면은 수식어를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제를 찾거나 따라서 각 시제에 어울리는 수식어를 반드시 외워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랑은 조금은 달라요. 영어에서 현재는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복과 관련된 단어들 주로 우리가 always부터 often 같은 거를 빈도부사라고 얘기하는데 빈도부사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즉 반복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리는 수식어가 될 거고 ever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every day, every week, every month 같은 경우에도 매주, 매달, 매일 반복의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리는 수식어예요. now 같은 경우에는 뜻 자체가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랑 어울리는 수식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수식어를 시제랑 연관 지어주시면서 외우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과거 같은 경우는요. 이미 지난 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은 쌍시옷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서 지금 쓰이는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쌍시옷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예를 들어서 yesterday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어제 밥을 먹었어요. ago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전에 강남에 가본 적이 있어요. 나는 지난주에 공항에 갔어요. 나는 최근에 학원에 수업을 등록하러 갔어요. 같이 예시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 수식어들을 가지고 예시문을 만드시게 되면은 쌍시옷과 어울리기 때문에 과거를 좋아하는 수식어 역시 쌍시옷이랑 연관 지어서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 같은 경우에는요. 리을 받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거꾸로 미래를 좋아하는 수식어 같은 경우에도 리을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내일 강남에 갈 거예요. 나는 다음 토익 시험을 칠 거예요. 나는 곧 집에 갈 거예요. 나는 다가올 시험을 칠 거예요. 같이 예시문을 만들어 봤을 때 전부 다 리을 받침이랑 어울리기 때문에 미래를 좋아하는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랑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문제는 완료라는 시제인데요. 완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시제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완료 시제를 이용한 문제는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완료에 있는 수식어 over 한번 잘 봐주시고요. 문제로 그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전히 한 문장 안에서 동사는 하나 필요하고 컴퍼니라는 명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빈칸 자리를 동사처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택지를 보니까 현재, 현재 완료, 과거 진행, 그 다음에 would를 이용한 과거 시제까지 총 4가지 시제가 들어와 있는데 그럼 시제를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시제와 관련된 수식어를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을 쭉 읽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표시해놓은 over라는 수식어가 보이네요. ove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를 좋아하는 수식어였기 때문에 수식어를 보고 바로 시제를 현재 완료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시제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 혹은 수식어를 먼저 수식어가 빈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시제를 이용해서 서로 양개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게 되시면은 시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완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현재 완료라는 개념은 과거와 항상 혼동되기 때문에 과거와 묶어서 한번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시문 한 번만 보실게요. 과거 같은 경우는요. I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의 예시문이 나올 거고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요. I have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해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두 개 사이의 차이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연인들이 헤어진 다음에 술집 가서 뭐라 그래요? 아, 사랑했다. 라고 얘기하나요? 자, 사랑했다의 숨은 의미를 보니까 지금은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 현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have loved you 같은 경우에는요. 짝사랑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3개월 동안 좋아했어요. 3개월 만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3개월 동안 당신을 짝사랑 해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I have loved you의 개념. 그럼 두 개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를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혀 현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근데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3개월 전, 즉 과거부터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당신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랑도 연관짓는 이 정도의 차이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과거하고 현재 완료는 크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재 완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럼 이 표를 아까 말했던 우리 I loved you와 I have loved you로 한번 차이점 잡아볼게요. I loved you를 만약에 표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은 요 지점이 될 거예요. 자, 왜? 이미 너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했던 동작이 지금이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재 완료 I have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왔어요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부터 짝사랑한 게 어디까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과거의 확실한 차이점이 되겠네요. 현재 완료 문제를 설명하다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수식어도 있고 과거를 나타내는 수식어도 있는데요 하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현재 완료 자체가 이미 과거에서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예시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3개월 전부터 당신을 짝사랑해왔어요.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전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동행될 거고, 혹은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을 짝사랑해왔어요 같은 예시문에서도 지난 3개월이라는 과거를 좋아하는 수식어를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 완료를 좋아하는 수식어는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에 수식어를 동행하더라. 머릿속에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샘플 문제 유용하셨나요? 지금부터는 기초 토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고득점을 위한 기초 발판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네요. 대부분의 분들이 기초 토익을 거치지 않고 점수 보장반으로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점수 보장반에서 배우는 어려운 문법 개념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초 발판을 기초 토익에서 마련하고 올라가신다면 조금 더 차후 수업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기초 토익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문법적인 용어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 기초 토익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문법을 공부할 때는 대부분 이제 주입식으로 암기 위주로 이제 수업을 들었다면은 기초 토익에서는 조금 더 쉽게 다양한 예시문을 이용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법이 어려우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꼭 기초 토익을 한번 들으실 걸 권장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요. 토익에서 문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초 어휘가 될 건데요. 우리는 토익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초 필수 어휘를 수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잡아나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휘가 약하신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초 토익을 수강하시게 되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흔히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저는 기초 필수 토익이 여러분의 토익 시험에 있어서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찾아뵙지만 만약에 실전 수업으로 만나 뵙게 된다면 조금 더 유쾌하고 재밌는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 토익을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신촌 파고다 토익학원 기초필수 강사 최한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